훈수석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금융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네요. 이승석 대표님. 네. 어제도 그렇지만 요 며칠 사이에 개별 기업들 중에 보면은 시세가 아주 급변동하는 기업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이 적지도 않은 기업들, 특히 IT 부품 관련주 쪽에서 일부 루머죠. 확인된 것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바로 또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예, 어제 뉴스 잘 접하셨을 겁니다. 원익 IPS, 그다음에 테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투자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게 주가가 밀렸습니다. 오늘 아까 박재현 연구원이 이제 그 종목 분석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좀 일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좀 오비희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최근에 원익 IPS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고점부에서 상당히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어제 하루만, 그래서 제가 좀 준비된 화면인데 한번 잠깐 본다면, 어제 하루만 원익 IPS의 공매도 물량이 약 한 50만 주 정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기관하고 외국인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익 IPS 쪽이 최근 꾸준하게 올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매도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제는 약 50만 주 정도 매도 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공매도가 크게 그동안 나왔던 종목이 아닌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어제 순식간에 한 50만 주 주가가 물론 밀리니까 공매도 세력이 뒤늦게 참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부분입니다. 어제 유진테크나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낙폭을 줄이고 루머라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낙폭을 줄이고 다시 올라왔지만 이 종목 그러니까 원익 IPS는 주가가 회복이 잘 안 되고 마무리가 됐죠.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해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는 어떤 좀 알아봐야 될. 이 모니터링이 이런데 좀 강화가 돼야 되죠. 규제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만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공매도는 분명히 정정한 거래 기법이기 때문에 다만 그 룰 자체가 분명히 있고 그 룰을 지키느냐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지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루머가 생산되고 또 재차 잔고가 기현상으로 급증하고 또 이 공매도와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자, 오늘 이 스튜디오에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관계로 지금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일단 특징주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는 SPSS의 오지영 팀장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특징 섹터 한번 다뤄주시겠습니까? 네, 사물인터넷 관련주 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테마가 없으니까 이전에 나왔던 테마를 한번 속된 말로 우려먹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기가 나온 이제 초기를 생각해보면 박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찾기에 시장이 분분했고 그에 따라서 효성 ITX나 유비커스 같은 몇몇 종목들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다라고 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효성 ITX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 조금 더 진보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기업이 사물인터넷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좀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제 매출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뭐든지 있다면 정부 쪽에서 나오는 돈, 공공기관 쪽에서의 매출로 이어진다면 많은 대박이라는 매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매출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림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 종목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 흐름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실적
실적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분석 리포트였는데요. 4분기 실적이 상하프론테크가 여태까지 나왔던 보여줬던 분기별 실적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영업이익 31억 원이니까 크지는 않은데요. 오늘 리포트 나와서 그런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40개 업종에 600여 개 품목, 200억 개 납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이 조금 한 개 납품하는 품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죠. 매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이 종목 시장 대비해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밖에 오늘 눈여겨봐야 할 이슈, 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10시에 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원격 진료를 에 대한 얘기.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각에서 왜 우리나라 한국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논의를 한 결과를 오늘 10시에 합의 결과를 발표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나올 내용 살펴보면 원격 진료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거고 일정 부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장 덩치가 클 수 있겠고요.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로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시 20분이고요. 10시 정도에 뉴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 섹터와 특징주 들어봤고요. SPS의 오지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님, 이제 시장 포인트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쪽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쪽은 역시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재 쪽에 대한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산발적으로 뭐 롯데손해보험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은 강세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던 뭐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트렌드가 여전히 이제 그 시장에서 실적이 앞으로도 뭐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것이 뒷받침되는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이제 관심에 대한 쪽을 가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원 대표님은 오늘 특별히 없으시죠? 핸드폰 보시지 말고. 아니, 요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스튜디오 인터넷 사정이 좀 고르지 않아가지고 저도 좀 말이 하다가 자꾸 끊어지는데. 이 IT 강국인데, 그죠? 예, 그래서 뭐 핸드폰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시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시장 자체가 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뭐 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 쪽에서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재팬 쪽에 금정이 오늘 결과 예정이죠. 그래서 그쪽이 아마 확인돼야 될 텐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큰 악재는 없다고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게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오히려 한음을 파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장 전후 함께 해주셨고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